안녕하세요. 네, 소프트웨어학과 유영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오픈AI API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회의록을 음성으로 남겨놓고 이 음성으로 만들어 놓은 이 회의록을 가지고 뭔가 페이퍼워크를 하는 좀 자동화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 혹시 저랑 파이썬 수업 들어보신 분 그렇습니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 큰일 났네요. 네. 네. 일단 제가 파이썬을 여쭤본 이유는요. 일단 오픈AI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API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파이썬을 좀 이용하는 방법 이게 있습니다. 물론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이 노드.js라고 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언어에서도 이제 연동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해서 오늘 수업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픈AI는 좀 생소하시겠죠? 이제 챗GPT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챗GPT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인공지능 AI 기반의 대화형 챗봇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 AI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이 들 때까지 잘 살펴보시면 많은 인공지능 기능들이 우리 생활 저변에 퍼져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 스피치 해주는 스피커들 있죠.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오늘 날씨가 어떤지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차를 갖고 나가야 될 건지 아니면 우산을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날씨를 물어보는데요. 매우 정확한 날씨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음성 내용을 인식하고 그거에 맞는 답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컴퓨터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프롬을 활용하거나 하는 것들. 자, 웹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실 때도 이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여기 보신 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지 능력들이 있죠. 이런 인지 능력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여기 앞에 나오는 학습 혹은 추론, 의사결정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누가 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 이미지 보시면은 챗 GPT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GPT 플러스 모델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했냐면 인공지능에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콘 형태로 그림을 그려줘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자동차 보이죠? 자율주행,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 사용하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이미지도 우리 학습에 필요한 이미지도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잖아요. 그래픽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이 챗GPT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챗GPT는요, 오픈AI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의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이제 트랜스포머나 혹은 GPT라고 하는 이런 아키텍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걸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응답을 생성하는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LLM이라고 하는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여기 또 미세 조정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GPT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텍스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범위 안에서 뭔가 텍스트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이 미세 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자연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자연어 형식의 생성 작업과 이해하는 작업, 자연어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챗 GPT다. 자, GPT는요, 최근에 이제 GPT-4 옴니 모델이 나와 있죠. 그래서 GPT, 여러분들 모델 사용하고 계신가요? GPT 사용하고 계세요? 구독을 하셨나요, 혹시? 구독은 안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독을 하고 나서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네. 저를 보조해주는 이 비서 역할을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 하나가 옆에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한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신입사원보다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지식을 가진 친구가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GPT의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하는 활동에서 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습니다. 자, GPT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화 유지 능력, 이게 가장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뭐 GPT에게 이제 뭔가를 물어보고 응답을 하고 물어보고 응답을 해서 이런 히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GPT가 만들어내는 이 텍스트 생성은요, 그냥 질문하고 있는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질문 내용을 그대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대화 내용까지도 이해하고 그것까지도 반영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 유지 능력, 이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GPT 챗봇을 이용하시면 예전에 대화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것들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언어 모델 작업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문서 요약, 번역, 컨텐츠 생성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자, 오늘 하려는 것도 이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 회의를 진행을 할 때 음성 데이터를 우리가 녹음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음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음원에서 텍스트를 추출을 할 거고,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걸 할 거예요. 요약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뽑아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어떤 분위기로 회의가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챗봇이 나오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챗 GPT를 사용하시는 거는 챗봇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챗봇, 그리고 교육 도구. 실제로 이제 GPT 쪽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또 다른 기능 중에 이제 GPTS라는 것도 있고, API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은 이 커스텀화되어 있는 챗봇,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컨텐츠 생성기 아까 얘기했죠? 이미지도 생성을 할 수 있고, 자, 이제는 곧 얼마 뒤면 GPT 쪽에서 소라라고 하는 또 동영상 생성 모델,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번역 기록이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예제를 또 한번 해보긴 할 텐데, 어떤 번역기? 뭐 번역이란 건 딴 거 아니죠.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게 많은 자료들이 다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뭔가 정보를 얻으시고 얘기하는 게, 야, 이제 해외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네이버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번역 프로그램들, 그리고 음성 인식 프로그램들, 이런 AI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도구들이 이런 번역기 기능들을 제공을 하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할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GPT를 사용했을 때는 언어 작업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요약 작업들. 저는 여러분들의 학습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원고를 좀 만들겠죠. 원고를 만들고 뭔가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또 뭔가 PPT나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야 될 때 요약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GPT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요약을 참 잘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언어보다 좀 더 쉽게 표현하는, 제가 쉬운 표현을 잘 못해요. 왜? 맨날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거나 쉽게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또 GPT가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을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처리하는 것들이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맥락.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요약을 해줘요. 저는 뭐 장시간에 있는 이런 텍스트들을 전체를 읽고, 보통 우리가 책을 읽게 되면 장시간 읽고 나서 이거를 요약을 하거나 뭔가 맥락을 짚고 핵심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은 이런 저런 자료들을 그대로 GPT에게 넣어주고 핵심 맥락과 핵심 내용을 요약해줘 라고 하는 이런 처리들도 하고 나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근데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책을 좀 많이 읽고 뭔가 처리해야 되고 깊은 인사이트를 좀 찾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GPT에게 너무 의존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에 맞는 개인화된 답변 생성할 수 있다. 자, 이거는 GPT가 가지는 능력에다가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기능 설정들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시면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GPT는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런 기반으로 해서 계속 학습을 해 나갑니다. 물론 기타 내 중요한 자료들은 나중에 이제 커스터머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조건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API 이용하실 때도 여러분들의 자료를 뭐 서치하거나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학습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학습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GPT를 통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을 때 질문하거나 학습하는 결과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이죠.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구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데이터를 얻냐면요. 예전 데이터들,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한 모델을 이용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정보나 이런 것들은 가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신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최근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이 플러스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옴니 모델을 또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2023년 12월까지의 내용을 학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불과 몇 개월 차이 나지 않죠. 그래서 최신의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다는 거. 아직까지 이제 AI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거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 GPT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혁신이라고 느껴지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인간과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죠.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이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 혹은 데이터에 대한, 뭐 저도 그렇긴 한데 GPT가 학습된 내용이 이게 과연 라이센스에 관련된,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 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문제는 좀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만약에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놓고 이거 누군가가 다 쓰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학습이 됐다면 이런 문제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만약에 학습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원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제 GPU 얘기들 많이 이제 접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GPU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도 많이 필요한 거고, 이러면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시간과 돈도 또 필요한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 일관성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GPT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은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원래 목적이 이랬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GPT를 우리는 생성형 AI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성해 주는 거예요. 창의하는 겁니다. 창의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GPT 모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죠. 자, 시를 만들어내줘. 시를 만들어줘. 이따가 이제 좀 볼 텐데, 시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시를 만들어냈을 때 이 시에 대한 내용이 1부터 10번을 뽑아내는데 다 일관된 내용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창이에요. 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가 들어가면 B가 나와야 되는 이 함수처럼 뭔가 상담처럼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GPT 이 친구는 뭘 해주는 거다? 생성해주고 창의해주는 친구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한편으로는 단점처럼 보이죠. 단점처럼 보입니다. 왜? 학습된 내용에서 뭔가 뭐 해줘라고 했을 때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근데 GPT 입장에서는 나는 내 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 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GPT가 가지는 원초적인 특징들을 좀 이해하시고 접근을 해보는 게 좋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PT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자, 이 대화에 필요한 내용들은 이미 다 학습했다는 얘기죠. 학습한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GPT에서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 챗봇이다. 인공지능 챗봇이다. 대화형이죠. 여기 있는 게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 우리가 이제 챗봇은 보통 질문을 하면 답변을 얻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챗봇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전의 챗봇들은 프로그래머들이 질문에 대한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담아놓고 답을 정해준 거죠.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이렇게 답해라.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이렇게 답해라. 라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넣어놓고 키워드를 추출해서 응답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는 거죠? 그런 학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한 거죠? 인공지능 모델이 자, 분석하고 문맥을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대답을 뭐 해주는 거예요? 생성해 주는 거죠. 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지도 않을 수 있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프롬프트인데요. GPT에게 물어보는 방법을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어보는 거, 질의하는 거, 질문,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자, 프롬프트가 중요한 이유는요. 잘 물어봐야 얘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관련된 요즘에 책도 많이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챗GPT 공식 사이트에 가시면 이 프롬프트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GPT에게 역할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오늘 파이썬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야. 이런 식으로 역할을 지용해주고, 자, 이번에는 변수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한다면, 변수는 꼭 파이썬에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언어들도 이런 변수나 이런 프로그램 요소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자, 너는 파이썬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라고 롤을 정해주고 역할을 정해주고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답변을 해줘요? 파이썬에 관련된 내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규칙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따가 우리가 API를 이용하는 것도 이 GPT가 여기 GPT가 가지고 있는 대화형이라고 하는 이런 인공지능 텍스트 모델을 사용을 할 때 이 프롬프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할 때의 특징 동일하게 이제 사용이 돼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챗 GPT를 이용하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뭐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미디어 관련된 콘텐츠, 스크립트, 저는
웹소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웹소설, 가장 좋아하는 웹소설과 비슷한 소설을 GPT에게 요청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저는 글을 잘 못 쓰거든요. 예. GPT는 정말 잘 써줘요. 그리고 각 캐릭터마다의 성격을 지정을 해주면요. 그 성격에 맞는 대화형, 그리고 그 성격에 맞는 행동,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창조적인 부분, 창의적인 부분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좀 배경을, 포인트를 좀 줬는데요. 오늘 할 부분이에요. 텍스트를 다른 스타일로 변할 겁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음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전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뽑아내서 우리가 음원들을 텍스트로 다 변환을 할 겁니다. 그럼 이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다른 스타일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리포트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징을 뽑아볼 거고요. 요약해 볼 거고, 그리고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코드 작성 및 학습,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런 것들은 권장합니다. 권장은 하는데요. 100% GPT를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가 된 게 이거예요. A가 들어가면 B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C가 나올 수도 있고 D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그걸 감안했을 때 학습 보조 도구로는 굉장히 좋은 친구가 튜터로서는 굉장히 좋지만 메인 학습 자료로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자료 제작.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업을 위한 원고를 쓰고 이걸 특정 폰과 같이 특정 형태로 변경을 하거나 학습 도구로서 이제 만들어야 될 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만들거나 이거를 요약한 내용으로 워크북 형식으로 이제 또 구성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대화형 음성 도우미 구축이라고 이렇게 특징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GPT, 그러니까 오픈AI에서 제공해주는 음성 모델은 아니지만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음성이나 음원 이런 것들을 뭐 인식할 수 있는 기술들과 함께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이 텍스트 모델, 뭔가 생성해 줄 수 있는 생성형 모델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 볼 때 이 음원을 바꿔주는 처리, 이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이것들을 한번 해볼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우리는 텍스트를 다른 스타일로 변경해 보는 거, 그리고 우리 음성을 처리해 주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픈AI 쪽에서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실제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이거 어떤 모델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텍스트 제너레이션 모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 모델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지고 미리 학습되어 있는,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GPT-4 그리고 GPT 3.5 터보와 같은 모델이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모델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GPT-4나 혹은 3.5는 이 버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5 뒤쪽으로 나오는 뭐 터보나 날짜 형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언제 빌드가 돼서 언제 서비스가 된 건지, 언제 학습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우리가 대화하듯이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거를 분석해서, 그리고 문맥을 분석하고 의미 파악하고,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주는 이런 처리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뭐 자연어 말고 이제 형식어라고 나오는 게 있죠. 프로그래밍 언어나 수학 표현법, 이제 정해져 있는, 약속되어 있는 기호들, 이런 것들이 이외에 우리가 대화하는 이 형식의 언어들, 자연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입력 프롬프트라고 나오겠죠. 모델에게 시키는 작업을 지시하는 방법,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GPT한테 뭐뭐 해줘. 이거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프롬프트 작성하는 규칙들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응답 생성해 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텍스트 모델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 자기회기 모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회계 뭐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생성됐던 결과 그리고 질문했던 내용들 그리고 질문에 따라서 응답했던 GPT가 응답해줬던 이 대화 내용 요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단어를 생성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제 코드를 뭔가 수업에 쓰거나 뭔가 쓰기 위한 예제 코드를 간혹 이제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 요구사항에 맞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만족스럽지 않겠죠?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말고 함수를 사용해보고 아니면 클래스를 사용해보고 요거는 여기서 사용하지고 모듈화를 처리해보고 싶어. 이렇게 해주면 기존에 자기가 만들었던 응답을 만들었던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보완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GPT를 좀 더 잘 사용하는 거는 계속 추가적인 요청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왜? 자, 학습한 내용이 아니면 이 친구는 하지 못하는 친구예요. 그럼 뭘 줘야 될까요? 정보를 줘야 돼요. 계속 정보를 줘야 내가 이 머릿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기회기 모델이다. 그래서 무조건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대화 안에서 만들어냈던 이 결과들을 가지고 응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특징 것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GPT-4 옴니라는 버전이 나왔죠. 그래서 이 옴니 버전의 경우는 확실히 3.5 모델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좀 얻어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멀티모달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입력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텍스트 기반으로만 입력을 받았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미지를 분석을 해줘요. 이미지를 넣어주고 이미지에 있는 또 다른 이미지를 또 생성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또 처리를 해주는 버전으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미지에 있는 데이터를 뭔가 분석하고 뭔가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텍스트를 옮겨놓고 텍스트를 가지고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미지 업데이트 해주고 이 이미지에 있는 내용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줘. 아니면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카피라이트를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멀티모달은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이런 것들도 올려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이미지만 있는데요. 최근에는 CSV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규칙에 있는 거. 여러분들 파이썬 나올 때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 이거 컨트롤하는 거 파이썬으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거는 하나님 편집해 주실 겁니다. 네. 자, 여기 이런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들 이제 분석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제가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도 올려놓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도 분석을 해서 줘요. 아마 이 전 시간의 특강도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화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GPT가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시각화까지 해주는 뭐 이런 처리들을 해줬을 겁니다. 물론 예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 파이썬이나 R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다면 GPT가 이런 것까지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 옴니 모델이다. 그리고 터보 모델, 바로 직전의 모델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다국어 성능이 다른 타사, 오픈AI 말고 타사 제품보다 다른 대화형 모델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건데 일단은 가장 좋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3.5 터보 요거 있고요. 여기 중요한 건 여기 채팅에 최적화되어 있다. 채팅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게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남겨놓은 이유는 우리가 API를 쓸 때 채팅, 어쨌든 API를 쓰게 되면 다 과금이거든요. 사용한 만큼 이제 버젯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굳이 옴니 모델이나 터보 모델을 쓰는 것보다는 간단한 채팅 모델을 쓴다면 좀 더 저렴한 형식의 모델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면 커스텀 형식으로 이제 뭔가 챗봇을 만들어야 되거나 뭐 다른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면 모델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생성 모델이 있습니다. 달리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지 아주 잘 만들어줍니다. 이미지 잘 만들어주고요. 예쁘게도 만들어주고 요구사항에 맞게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달리 3이 나와 있고요. 이미지 생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편집 그리고 합성까지도 이제 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또 배경 컬러 되어 있는데요. 이 TTS 관련된 거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음성형 챗봇,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TTS라는 거. 이것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아까 우리 뭐가 있었죠? 음원을 텍스트로 변환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사용하는 게 이제 위스퍼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표현해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픈소스 버전으로 좀 되어 있고, 그리고 물론 이거를 읽고 인공지능 형식으로 해서 음원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거. 물론 음원에 대한 학습이 다 이루어져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위스퍼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로 좀 제공이 되고 있고 무료입니다만 우리 API를 이용해서 처리할 때는 일부 과금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위스퍼를 별도로 쓰는 것보다는 API를 이용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국어 되고요. 그리고 음성 번역하고 언어별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따가 이제 우리가 해볼 거는 예전에 제가 회의했던 외부에서 오픈되어 있는 장소에서 회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를 전사해 보는 거, 텍스트 해 보는 거, 이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간단한 텍스트 이것도 한번 해볼 거고, 이걸 통해서 이 사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베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베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를 숫자로 변형을 해놓고 이거를 클러스터링, 이제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추천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나중에 좀 더 또 고급화되어 있는 이 모델을 만들거나 챗봇을 만들 때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더레이션의 경우는 여기 나온 대로 좀 혐오하는 말이나 불필요한 뭐 성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걸러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때 이런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이걸 최대한 이제 막기 위해서 이런 모델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픈소스 모델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위스퍼도 마찬가지 오픈소스 모델이긴 한데 여기 포인트이나 주크박스, 뭐 클릭과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또 것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API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하기 위한 부분들을 이제 드디어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시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요. 여기 나오는 오픈AI API 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오픈AI 키는요. 여기 API 키는 오픈AI 쪽에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걸 악용하는 것들도 있죠. 악용이라는 거는 뭐예요? 너무 많은 트래픽을 만들어내거나 공격을 하거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일단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인증되어 있는 회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키를 제공을 해주고, 나의 프로그램 안쪽에서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증해주는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바로 회원 가입을 통해서 생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다만 키 생성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이제 과금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11월 이전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모델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자, 또 돌발 질문합니다. 작년 파이썬에 API 사용하는 코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죠? 말이야. 네, 그때 어떤 문제였죠? 11월에 업데이트 딱 되면서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던 예제가 실행이 안 됩니다. 코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죠? 완전히 구조도 좀 많이 바뀌어 있고 일단 무료가 이제는 아니다 라는 거 요게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API를 통해서 뭔가 모델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다? 여기에 있는 키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따가 우리 해볼 거예요. 이따가 생성하는 것까지 다 해보실 거고, 물론 이게 이제 과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금을 따로 하지 않게 학과들께서 학과에서 좀 준비되어 있는 키를 이용해서 실습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이 키를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같이 만들고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자, 파이썬 당연히 설치가 돼 있어야 되겠죠.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오늘은 이 파이썬 기반으로 하는 API를 만들어내는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3.7.1 버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 된다면 지금은 3.12 버전 이상이 지금 LTS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오래전부터 파이썬 프로그램을 해보고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3.7.1 버전보다 좀 낮은 버전이다 라고 한다면 이걸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이제 오픈 API의 이제 SK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대로 오픈 AI 이 라이브러리를 PIP 모델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 거고, 자, 밑에 보시면은 python.env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 키를 사용하기 위한 그냥 환경 변수 용어를 활용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를 생성해주고 코드 작성하고 실행하는 이런 순서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실습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임의의 코드 이렇게 작성을 한 부분이고요. 요 키는 이따가 실습할 때 공유를 하겠습니다. 요 키는 제가 임의로 그냥 만들어 놓은 키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낼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라이브러리 쪽에서 여기 오픈AI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API 키를 넣어주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이 화이트 객체를 받게 되는 거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EM 파일 요거는 이따가 코드 다 공개해 드릴 거예요. GitHub에 공개되어 있고 이따가 코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순서만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당연히 이제 라이브러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픈AI 그리고 .env 요걸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오픈AI 클라이언트 생성해주는 코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를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리고 EMV 파일 안에는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Git과 같은 버전 관리 도구, 형상 관리 도구, GitHub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이 파일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있는 이 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GitHub에 올리실 때 프라이빗이 이제 퍼블릭과 같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형식의 레포지토리를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얘가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이 키를 사용하겠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API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사용한 만큼 다 과금이다. 내 걸 누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git ignore 이걸 통해서 여기 env 파일은 나는 이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을 거야. 이걸 통해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이따가 여기 한번 들어갈 거예요. 이따 여기 한번 들어가시면은
코드가 이미 다 있습니다. 오늘 수업해야 되는 코드 이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코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해보는 코드를 한번 해봤어요.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 보시면은 client.chat completion 해놓고 create라고 나오죠. 뭘 해주냐면 응답을 만들어줘요. 응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델이라고 나오죠. 아까 얘기했어요. 모델 종류 중에 옴니도 있고 포도 있고 3.5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API 공식 도큐멘테이션 가보시면은 이 모델들을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이 3.5 쪽에 터보 모델이 가장 기본적인 모델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는 대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reate.chat completion 그리고 create 이거 규칙이에요.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이 API를 제공해주는 오픈AI 쪽에서 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뭐를 지정해줘야 됩니까? 모델 지정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메시지라고 해서 이제 규칙이에요. 시스템에게 먼저 롤을 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컨텐츠라고 하는 이쪽에는 자 너는 C를 만드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컴퓨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셉들을 C를 작성할 수 있는 도우미로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해줬고요. 밑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롤 유저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챗 GPT에서 프롬프트 작성하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뭐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기 제기에 대한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제기 라는 걸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C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create 했으니까 자 3.5 모델 터보 사용하게 될 거고, 자 여기 시스템은 C를 만들어주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C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응답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응답에 대한 프린트 출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되는 이 구조는 여기 보시는 대로 객체 형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 안쪽에 chat completion message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API 속에 정해준 거죠. 응답을 줄 때 이런 형식으로 주겠다는 거죠. 컨텐트, 롤, 펑션 콜, 툴 콜. 자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컨텐츠 영역이 실제로 이제 GPT가 만들어준 결과죠.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작성해주고 엔터 치면 열심히 막 찍히잖아요. 스트리밍 형식으로. 이 텍스트가 이거예요. 영어로 했습니다. 자 이따가 테스트 하실 때는 여기 부분을 한글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컨텐트 영역을 한글로 작성을 하셔도 되는 거죠. 자 이 예제는 우리 오픈AI 쪽에 있는 도큐멘테이션의 기본적인 예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 본 예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텍스트 생성 모델 이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봤는데, 여기에서는 너는 도움을 주는 어시스턴트야, 그냥 도우미 역할을 해야 돼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유저라고 또 나와 있네요. 여기 컨텐트. 자 월드 시리즈 2020년도에 월드 시리즈는 누가 우승을 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어시스턴트라고 나와 있네요. 응답을 의미합니다. 응답. 자 이런 흐름의 대화를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흐름의 대화를 가져간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유저가 자 where was it played? 그러면은 어디서 플레이가 이루어져, 어느 경기장에서 플레이가 진행이 됐니?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아께서도 얘기했잖아요. 회귀 모델을 회귀 형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이 대화 형식 안에서 자 역할을 지정해주고 사용자가 물어봤고 물어본 거에 대답이 있고 다시 사용자가 다 질의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두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응답을 다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챗 컴플리션 API라고 이쪽에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챗 컴플리션은 최근에 업데이트되는 API 형식 모델이에요. 예전 거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앞에 전체 대화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얘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앞에 있는 대화와 연결은 좀 덜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시지 구조.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 요걸 한번 보시면, 자, 롤을 좀 잘 한번 보시면 돼요. 이 롤의 경우는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GPT, 어시스턴트 역할을 해야 된다, 역할을 이제 주어주는 그런 걸 보시면 되는 거고, 유저는 사용자에게 줘야 되는 프롬프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시스턴트 이거는 어시스턴트의 응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결과 앞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자, 이 점을 잠깐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여기 completion 점 choice 그리고 리스트의 0번지 그리고 메시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찍은 이유가 여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죠? 아까 초이스 안쪽에 자, 그리고 메시지가 들어와야 됐죠, 아까? 자, 메시지를 보시면 이 안쪽에 이 초이스 쪽에 0번지의 컨텐트, 메시지 안쪽에 컨텐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어야 우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 밑으로 응답 구조를 한번 보시면 시간, 아이디, 그리고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텍스트 모델 중에 어떤 오브젝트를 사용했는지 챗 컴플리션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이제 대화를 만들어내는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토큰들이 있는데요. 이 토큰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저 토큰은 다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한 토큰만큼 과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컴플리션 토큰은 17개, 그리고 프롬프트 토큰,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던 토큰을 얘기를 하는 거죠. 57개, 그리고 토탈 토큰은 74개. 자,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이 토큰 기반으로 과금이 되는데, 자, 컴플리션 응답에 대한 토큰 가격과 그리고 질의할 때 사용하는 토큰 가격이 틀려요. 책정 가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토큰은 작은 뭐 단어의 단위라고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단어의 조각들, 텍스트의 조각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 관련된, 이 토큰 관련된 것들은 GPT 도큐멘테이션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야 된다면 이 토큰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 토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응답을 만들어낸다. 자,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죠. 컴플리션 안쪽에 초이스의 첫 번째 그리고 메시지 안쪽에 컨텐츠 하게 되면 우리가 GPT가 만들어놓은 오픈AI 쪽에서 만들어놓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피니시 리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응답할 때 맨 위쪽에 여기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응답이 들어올 때 응답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스탑, 지금 스탑이라고 앞에서 나와 있었고, 완료 메시지 스탑, 정상 처리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렉스라고 나오게 되면 토큰 제한으로 불완전한 출력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3.5, 특히나 3.5 모델 같은 경우는 하다가 내용이 끊겨서 대답이 끊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토큰이 딱 정해져, 모델마다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나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끊겨놓고 대답 잘 됐지? 물어봐요. 괜찮으면 이제 이거 달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죠. 좀 한정되어 있는 경우 나오는 거고, 자, 여기 펑션 콜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함수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델들은 또 다른
기능들을 호출해서 응답을 좀 더 나은 형태의 응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컨텐트 필터. 자, 컨텐트 필터로 해서 뭔가 필터링을 통해서 데이터가 뭔가 생략이 되거나 삭제시키는 뭐 이런 것들 필터링 되어 있는 거, 요것들이 있고, 널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진행 중이거나 불완전한 응답. 응답은 왔는데 내부적으로는 또 진행 중인 거고 불완전한 응답이 나올 수도 있다. 간혹 이제 GPT 사용하시다 보면은 응답을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앞에서 이제 우리가 GPT를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다고 했나요?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게 번역이라는 거 요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온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책 컴플리션 API 이용할 거고,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이제 문장을 좀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해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여기 chat, client.chat, completion, creation 해놓고 모델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메시지 안쪽에 아까 메시지 구조 우리 살펴봤죠? 여기에서 보셨을 때 롤 해주고, 컨텐트는 너는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롤을 명확하게 주는 거예요. 롤을 명확하게 주는 거고, 자, 사용자는, 자, 여기 my name is Jane, what is yours? 이런 식의 영어 문장을 전달을 했을 때 결과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 temperature라고 하는 거 요거는 창의성을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지. 이게 낮을수록 창의성은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A 나오면 B 나와야 되는 경우. 값이 높을수록 A 하면은 다른 값이 나올 확률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맥스 토큰, 이렇게 토큰을 제한할 수 있어요. 질의에 대한 결과. 토큰을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탑 언더 P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뭐 이런 창의적인 게 아니고 다양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빈도수,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값이 높을수록 자, 다양한 형태의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아까 보신 대로 이 결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이렇게 완성을 해보실 거고요. 여기 그래서 이제 결과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영어 문장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파이썬으로 우리가 인풋 함수 있죠. 그래서 영어를 받는 거예요. 그걸 받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지 이것들을 만들어 보는 이제 실습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어쨌든 예제를 해보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과금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저는 이미지 모델을 만들 때 너무 재밌어서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2달러나 나갔어요. 원래 이미지 모델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손흥민이 좋다고 손흥민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몇 번 누르더라고요. 엔터만 쳤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또 나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제 좀 주의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하려고 하는 게 텍스트 투 스피치죠. 반대입니다, 반대. 이거 오류네요. 자,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처리가 돼야 되겠죠. 반대입니다. 좀 오류가 있네요. 실제로 이제 음원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뭔가 아까 위스퍼라는 걸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위스퍼는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만들어 놓은 모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코드가 다 오픈되어 있고 그걸 누구나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요거를 버전은 똑같습니다. 현재 오픈 AI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공개되어 있는 버전이나 지금 오픈 AI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랑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오디오를 영어로 번역해서 전사한다, 필사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듣고 자, 쓰는 거 우리 필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영어라고 했지만 다국어 다 지원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테스트 해볼 거는 한국어로 회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처리를 해볼 거고요.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있어요.
25메가 음원 파일이 뭐 웨이브 파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일지라도 짧은 음원일지라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MP3나 뭐 MA4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5메가 이게 넘어가면은 에러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지원되는 형식 보시면 MP3 그리고 M4A 이것들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뭐 다른 많은 언어들을 다국어 처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앞에 똑같죠? 코드는 똑같고 다만 우리 목적이 지금 뭐죠? 음원을 가져와서 읽게 해놓고 전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 경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파일 경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오디오 파일의 오픈 함수. 오픈. 자, 기억나시죠? 두 분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파일을 열어주는 거 오픈. 오픈 이렇게 해주시고 잠시만요. 네. 여기에 있는 오픈 함수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밑에 클라이언트 해놓고 여기 보시면 이제 audio transcription이라고 나오죠. 아까랑 좀 틀려졌죠. 모델 사용하는 게 create 해놓고 모델 당연히 이제 whisper라고 해서 요거 지정해 주시고 당연히 파일은 필수죠. 우리가 사용해서 음원을 가지고 뭔가 변환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옵션은 필수 사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트랜스크립션 해놓고 텍스트, 응답 들어오는 이 텍스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TTS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만 이렇게 해주면 TTS를 만들어줘서 그걸 음원을 한번 땄고 그걸 가지고 샘플 MP3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처리를 했어요. 이따가 수업할 때는 이 예제 MP3들 다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밑에 앞에서 응답을 만들 때 여기 응답할 때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이 속성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여기 모델하고 파일 해주고 밑에 레스폰스 포맷 이쪽에 텍스트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응답을 객체 형식이 아니라 그냥 응답되어 있는 텍스트만 반환을 해주는 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경로는 이따가 코드 요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경로 그거 맞춰서 예제 코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중복됐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파일 해놓고 그리고 모델 두 가지는 필수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요거였습니다. 오디오 리서치 기반으로 해서 리포트를 생성해주는 AI 이거를 구현을 한번 해보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거였어요. 오디오 리스트 전사하는 거, 웨스퍼를 이용해주는 거, 그리고 스크립트 요약 분석해주는 거 뭐 해야 돼요? 텍스트 모델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텍스트 모델 이용하는 거고, 자, 워드 형식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워드 템플릿 해놓고 다 만들었는데 성적표? 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자,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음원 파일이 이제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MS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도큐멘트 파일을 컨트롤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이걸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클래스 형식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클래스 형식으로 좀 구성을 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오디오 노트 제너레이터라고 해놓고,
자, 우리가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만들어낼 때 앞쪽에서 뭘 해주는 거예요? API 키고 클라이언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객체 생성할 때.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기능별로 이제 메서드, 함수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transcribe라고 하는 거 뭐 전사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에 있는 코드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지금. 여기. 오디오 파일 경로만 가져오게 되면 이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금방 했었죠. 위스퍼 모델을 가지고 전사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사하고 나서 이제 뭘 해줘요? 응답을 반환해 주는 함수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에 이제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디오 노트 만들어 주는 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주는 거냐면, 자, 이 서머리 해주는 거예요. 서머리, 요약해 주는 거죠. 자, 이 함수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앞에서 전사되어 있는 텍스트를 전달받아요. 전달받고 여기서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텍스트 모델을 이용해서 뭔가 형식을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reate chat, completion 해놓고 여기서는 GPT-4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이즈가 좀 더 크게 좀 들어가야 돼서 이걸 사용을 했고, temperature 해놓고, 자, 메시지 이쪽에 롤 시스템은 너는 자, 뭐 해주는 거예요? 요 요약해주는 summarization 요청해주는 거죠. 요약해달라고, 요약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영어로 한 이유는 뭐냐면 한글 토큰이 훨씬 더 비싸요. 한글을 번역해서 이제 처리가 될 때 한글 처리하는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영어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글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번역하라고, 요약하라고 해주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봤고, 여기 밑에 그러면은, 자, 요약하라고 이제 해놨죠. 그럼 요약 문장, 요약해야 되는 원본만 여기 들어가주면 돼요. 데이터 받아서 여기다 넣어준 거죠. 그럼 얘를 뭘 만들어줄까요? 잠깐만요. 얘는 뭘 반환할까요? 요약된 텍스트를 반환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리턴 해주고 이 함수 처리를 해주면 여기에서 앞에서 했던 우리가 텍스트 모델 했을 때 그 코드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키포인트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까 특정 내용들 텍스트를 가지고 거기에서 핵심 내용들을 뽑아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여기 전사되어 있는 데이터를 받고 여기서 요청을 뭐 해주는 거예요? 키포인트 뽑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서 똑같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 작업 항목. 여기서는 이 내용, 보통의 회의는 추가적으로 이 회의를 통해서 뭔가 작업이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걸 뽑아주도록. 그럼 이 회의를 통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이 회의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의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그날 회의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문맥들을 보고 좀 뭐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건지 이런 내용들을 또 여기 텍스트 모델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또 뽑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앞에서 이제 봤던 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응답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좀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습의 진행은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git 주소 통해서 들어가시면 소스 코드랑 자원들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공해드리는 키, 이 값만 정확하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